안녕하세요. 직무 역량 강화 시리즈 첫 번째 재무제표 보는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역량 강화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어떤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토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것이고요. 제가 늘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공부한다는 것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게 되면 의미가 반감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배웠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직무에 실제 연결시킬 수 있어야 이제 그것이 기능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공부할 때 조금 제대로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 같은 것 사실은 이제 어떠한 직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떠한 직무에서는 뭐 재무제표가 이런 거다 정도만 알아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제 경제 생활을 한다라면 하다못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어떤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년 동안 몸담아야 될 회사의 어떠한 재무적 상태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내가 이 회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재무제표는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이것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회사의 성과 및 재무 건전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공시하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공시. 즉, 우리 회사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회사가 공시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상장이라고 하는 회사들, 상장이라고 하는 회사들, 이제 뭐 거래소 마찬가지고 코스닥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적 요건에서 당연히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사들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하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두 번째 의미고요. 일단은 수치 자체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꼭 상장된 어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상장된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규모가 대기업 이상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시하는 기업들의 1차적인 분석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은 일단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산업 동향과 함께 분석을 한다라면은 어떤 회사인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나타나는 성과, 자, 성과라는 것은 단기적 성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재무제표들을 이렇게 공시하는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무 건전성이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도 많죠. 그 다음에, 이래저래 허리띠를 졸라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요, 사실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이 어떤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요, 앞에서 쌓였던 것들을 통해가지고, 뒤에 어떤 모습이 예측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3년 전인가, 재무제표 분석 또는 사업 분석하는 강의를 하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물론 오프 수업인데, 그 오프 수업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현재 이러한 성과, 재무제표의 흐름 아니면 사업 동향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매우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이제 안 좋았던 점이 이제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요것은 비단 특별한 뭐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재무제표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떠한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회사가 속한 산업 내에서 경쟁력 파악 및 비교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A 회사가 어떤 요런 산업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산업군 내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향성이 뭐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재무지표상의 어떠한 지표의 비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산업 내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라는 부분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번이 바로 자신의 이제 어떤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죠. 개인의 어떤 경제적 활동과 관련돼서 이것들은 우리가 단순한 상식이 아니고요. 소양이죠. 소양으로서 이것을 익혀두게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재무제표 보는 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제대로 해두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뭐 인적성 강의를 할 때 자료 해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자료 해석 보는 법을 자료를 보는 법을 익혀두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뭐 새로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냥 언제나 늘 보던 대로 쭉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 좀 잘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게 되는 학생들도 상황이 좀 다 다를 거고 요구하는 상황도 다를 거고 알고 있는 상황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학생들의 그 요청에 다 부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은 재무제표를 잘 모른다, 이런 게 있다, 그냥 있는지만 아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하는 정도 그런 수준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뭐 어느 정도 본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먼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감사보고서. 일단은 그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상장이죠. 상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회사는 이제 평균적으로, 상장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4번의 어떤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분기별이죠, 분기. 기본적으로 말하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그 다음에 반기, 그 다음에 3분기,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이렇게 4번을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단 그 회계연도 기준인데요. 회계연도. 이 회계연도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업종은 4월 결산, 어떤 업종은 6월 결산, 어떤 업종은 12월 결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그러니까 매년 정확히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보는 회사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은요. 분기별 분기나 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검토보고서라고 그래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뭐냐면은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가지고 그것을 한번 회계법인에서 그냥 봤다라는 얘기다. 봤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가 이제 그나마 가장 정확한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재무제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인 경우에도 일정 자산 규모 이상 되면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연도별,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익숙하니까 그런 연도별의 어떠한 흐름, 이런 거 파악하기도 좋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떠한 그 실적 같은 것들의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분기별의 흐름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별의 흐름도.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무엇을 적용하고 있냐면은, IFRS라는, 여기다 뭐 K 이렇게 얘기하는데,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기 전에는 이제 K-갭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적용했냐면은, 이거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 원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US 갭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K 갭이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 주도하는 이 국제 회계 기준으로 가게 됐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 주요 재무제표가 바로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감사보고서를 펴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연결재무제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개별재무제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연결재무제표인데요. 이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은 일단 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가 뭔지를 알아야 연결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개별재무제표를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과 연결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를 볼 때 또는 재무제표를 볼 때 연결과 개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뭔가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재무제표요. 경영에 따른 재무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뭐뭐뭐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산업에 따라서 특수한 개정 과목이 존재한다. 개정 과목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항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항목 자체가 모두 다 공통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다, 영업이익이다, 매출이익이다, 이런 항목, 영업의 수익이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지만은 똑같은 매출을 규정할 때 또는 자산과 부채를 규정할 때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거든요, 은행.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가지고 빌려주잖아요? 보통 회사 입장에서 예금은 자산인데요.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수익의 인식의 기준이라든가 매출, 어떠한 또 매출을 잡는 것, 계정을 잡는 것, 이러한 기준들이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업에 지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특수한 개정 과목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재무제표 보는 법,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이제 특정 산업에 들어갔었을 때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거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는요, 이렇게 합시다. 자,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것. 자, 재무제표라는 뜻은 뭐예요? 이거죠.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라는 뜻입니다.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 그래서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 중에서 크게 5가지를 기본적인 재무제표라고 봐요. 그래서 재무제표다. 우리가 재무제표에 뭐가 있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라는 것.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대차대조표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대차대조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그래서 밸런스 시트라고 그랬었는데 요거예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다. 자, 요 표에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요겁니다. 일정 시점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이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손익계산서. 여기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원칙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 즉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현금 흐름표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현금 흐름표예요. 사실 현금 흐름표만 잘 보게 돼도 이 회사가 실제 돈을 버는 회사냐 아니면 건물만 들리는 회사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나타낸 표고요. 자, 자본 변동표는 사실은 거의 어떤 그 투자자 마인드가 아니다라면 이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냥 모양새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자, 이 주석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가 됐든 손익계산서가 됐든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큰 항목의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항목에 대한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석이라는 곳에 표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놓습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별도 공간에 설명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어디서 끝나냐면 이거 2개 읽어보고 끝나요. 이 회사가 순이익이 나고 있구나. 영업이익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이 끝나는데요. 사실은 재무제표를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현금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주석에 나타난 구체적 정보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특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비용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잘 볼 줄 알아야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5가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